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입니다. 모영광 실종 사건인데요. 모영광 군은 생후 26개월인 2003년 10월에 부산에서 실종됐습니다. 2022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소풍을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실종된 모영강 군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2003년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10월 10일, 그날은 영광이가 어린이집 소풍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장소는 해운대구 장상 중턱에 위치한 절 성불사였습니다. 당시 영광이의 어머니는 생후 2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소풍을 보내는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소풍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지만 보조교사는 굳이 따라오실 필요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광이는 성불사로 소풍을 떠납니다. 당시 영광이의 친누나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소풍에는 누나도 함께였습니다. 누나는 5살이었어요. 그렇게 12명의 아이들은 3명의 인솔교사와 함께 성불사로 향했습니다. 영광이는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나이가 어린 데다 장난기가 많아서 자주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경 성불사 주차장에서 내린 아이들은 길을 올라 사찰로 향했습니다. 대웅전을 둘러본 다음 연못으로 향한 아이들은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1시 30분까지 사찰을 둘러본 아이들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오경 주차장 옆 쉼터에 모인 아이들은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약 1시간가량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영광이는 누구보다 신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비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인솔하던 보조교사가 물을 들어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곧이어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영광이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분 남짓한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사가 기억하는 당시 시간은 오후 1시 반 이전이었습니다. 영광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챈 교사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성불사 곳곳을 뒤졌습니다. 당시 영광이는 알아보기 쉬운 탑블레이드 캐릭터가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3시경 교사들은 영광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없어졌음을 알립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성불사로 달려왔습니다. 사찰은 물론 주변 숲까지 밤이 새도록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광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놀이공원이나 시장도 아니고 길을 잃을 만한 도심 한복판도 아닌 밀실 구조 같은 산속 사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어떻게 26개월 된 영광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사찰 내부 및 주변은 물론 사찰이 위치한 산 전체를 군부대까지 출동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일간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찰로 통하는 등산로 주변에는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길을 일탈해 무작정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는 사람들이 오가는 산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등산로에서 아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사찰을 우연히 벗어나 어딘가로 이동하다 길을 잃은 미아 사건이 아니라면 남은 가능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납치였습니다. 가족들은 영광이의 납치를 의심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풍을 갔던 성불사가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했던 사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기도하면 아들을 못 갖던 사람들도 아들이 생기게 해주는 불상과 스님의 신력이 있다고 소문났던 절이었습니다. 마침 영광이가 소풍을 갔던 날은 음력 15일 보름날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 법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영광이가 실종된 그날도 많은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영광이의 납치를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소풍 장소를 제안했다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타지에서 온 여성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불사를 소풍 장소로 제안한 사람도, 실종 당시 물을 들어 자리를 비웠던 사람도, 소풍을 따라가겠다는 영광이 어머니를 말린 사람 모두 해당 보조교사였습니다. 그녀가 추천한 장소에서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영광이. 경찰의 의심이 보조교사로 향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조교사와 그녀의 주변 인물까지 몇 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진행된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는 인생이 꼬이려면 이렇게 꼬일 수가 있구나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부산에 새로 이사온 상태라 주변 환경을 잘 몰라 남편과 함께 종종 갔던 성불사를 추천한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으로 의심받으면서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고생을 했고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억울한 의심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범죄심리학과 박지성 교수는 해당 교사가 진범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범행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당시 어린이집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납치 범죄에서 필수적인 공범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금품 전달 상황 같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재혼하면서 친자식과 의붓자식을 포함해 이미 4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굳이 아이를 납치해서 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광이가 실종됨으로 인해 그녀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산속 밀실과 같은 곳에서 영광이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누군가 데려갔다면 보통의 유괴 사건과는 다르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영광이의 실종은 단순 미아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가족들은 실종자 찾기 방송에 출연해 영광이 사건을 알리고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6일 실종 한 달이 채 되지 않을 무렵 영광이 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연결이 원하시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시 16분경 전화는 콜렉트콜, 수신자 부담으로 걸려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전화의 목소리를 영광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발신지는 실종 장소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위치를 추색했으나 2003년 당시 기술로는 수화기의 울퉁불퉁한 면 때문에 지문을 채취하기 어려웠고 뚜렷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영광이가 맞다면 누군가 옆에 있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으로 2살이었던 영광이가 스스로 콜렉트콜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영광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영광이의 가족들을 괴롭게 한 것은 영광이의 실종만이 아니었습니다. 허위신고였습니다. 영광이를 보았다는 허위신고와 장난전화가 시시때때로 걸려왔습니다. 심지어는 현찰로 10억을 준다면 영광이를 보내주겠다는 가짜 납치범까지 등장해 가족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영광이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영광이가 실종되고 불과 이틀 후 가까운 동래구에서 영광이와 똑 닮은 아이가 울면서 골목을 배회하는 걸 보았다는 제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혹여나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니 제발 순찰차라도 출동시켜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닌데 왜 순찰차를 보내냐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이의 실종은 소득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2017년 경상남도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한 어머니는 심장이 철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영광이와 똑 닮은 학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영광이와 같은 2001년생이었고 눈이 조금 작다는 것 외에는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미혼모인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는데 어머니는 지병으로 사망하고 아이는 불황자 신세가 되어 생활하다가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광이 어머니는 이 소년이 영광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시설에서 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DNA 대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친자관계 불일치, 영광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영광이가 여전히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영광이가 살아있다면 영광이를 데려간 사람이 나이에 맞게 새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자신의 호적에 올려 다른 이름으로 키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영광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실종 당시 영광이가 생후 26개월에 불과한 유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흐른 만큼 성인이 된 영광이가 이 영상을 봐도 본인이 2001년생 모영광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를 수 있어요. 가족과 살았던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고 TV에 나온 가족들을 봐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모영광 군의 신체적 특징을 잘 듣고 비슷한 신체적 특징이 있는 사람을 보았거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모영광 군은 A형 혈액형에 머리숱이 많고 짙은 일자형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22년 7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최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낸 모형강군의 현재 추적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거나 혹시 나 자신이 이 사진 속 인물과 닮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